만약에 다음 생애를 또 살 수 있다면은 계속 소설을 쓰시거나 어떤 다른 밥벌이 중에 뭐 좋은 게 없을까요? 다음 생에는 없는 게 좋은데, 혹시 다음 생에가 있다면 그냥 나는 그 책이나 글이 없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 책이나 글이 글이요? 없는 나라. 음악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기타 하나 들고 그냥 노래나 하면서 살고 싶어. 한대수처럼.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난 젊을 때 한대수를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도 좋아해요. 네. 그렇게 살고 싶어. 네. 책이나 글이 좀 없는 세상이 좋아. 너무 글을 써나가는 작업이 이게 참 힘들고. 아니, 그거보다도 이게 책이나 글이라는 것은 이 불완전한 세계의 모습이죠. 세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책이나 글이 필요한 것이지, 그 어떤 완성된 세계에서는 음악과 시간,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존경받는 예술이 되겠죠. 네. 모든 예술은 음악을 네. 동경한다는 음악이 최고의 말을 있죠. 최고의 순수한 네. 자유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없는 거죠. 네. 언어가 그 순수성을 상실하면은 그게 그 언어가 이제 타락하는 것이거든요. 네. 언어가 썩어버리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끝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바탕 위에서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네. 이 썩은 언어로는 소통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을 할수록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할수록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그 단절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 말은, 우리 사회의 말은 단절에 기여하는 거예요. 매일 악다구니만 하니까, 텔레비 토론을 하는 걸 봐도, 토론에 의해서 내가 변해야 게 토론이잖아요, 그죠? 서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요. 이거 토론인데 서로 그냥 적대하는 언어만 쏟아놓고 아무도 변하지 않고 토론에 나온 놈들은 더 완강한 이념으로 무장을 하고 더 완강해진 거야, 토론이 끝나면은. 또 자기 이념이 더 완강해지는 것이죠. 자기 진영은 네. 박수 쳐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토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토론을 할수록 단절이 되는 단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토론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좀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토론을 보는 시청자들도 저놈은 내 편이 아닌가 따질 거 아니야, 우선. 그거 뭐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지난번에 목선이 넘어왔을 때도 목선이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녔다고 써, 신문만. 그게 그냥 내려왔지, 휘젓고 다니는 거는 그냥 막 들이다 이리저리 한 게 그게 휘젓는 거지. 아니, 그 10m짜리 배가 무슨 바다를 휘젓고 다니겠어. 그냥 내려온 거지. 그렇죠. 휘젓고 다녔는데도 그건 모르고 있었다. 무슨 정부는 뭐 예산을 찔끔찔끔 뭐 줬다고 찔끔찔끔 악감정을 자극하는 말이잖아요. 그 읽는 사람한테. 그렇죠. 이게 선입견에 가득 찬 그런 말을 써요. 경찰이 뭐 시비군 중을 마구 때렸다. 마구 때렸다는 게 어떻게 때렸다는 건지. 마구 때렸다는 건 반 죽여놨다는 소리인지 어떻게 했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써요. 그 자극을 함으로써 자기네들 신문이나 TV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한 자극으로 쓰면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칼럼에도 왜 그런 말들을 써. 국회에서 하는 말을 보면 진짜 한심하죠. 국회에서 하는 말 진짜 뻔뻔하고, 국회
에서 하는 정치적 언어의 특징은 그 뻔뻔해요, 뻔뻔해. 진짜 뻔뻔하게 해야 돼. 네. 거짓말은 그냥 뻔뻔하게 해야 되고, 근데 정치를 하려면 상당히 뻔뻔해야 응. 되지 않아요? 뻔뻔하게 하고 또 그걸 또 정의라고 말하죠. 정의가. 이게 정의다. 네. 네. 본인의 그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글쎄, 요즘에 뭐라고 쓰지? 저는 그 가장 착해 쓴가요? 의료가 쓴 사람 묘비명이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뭐라고 했더라?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네, 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인이다. 상당히 멋진 그거야. 저 거기에 화장했던 수목장이나 해야지. 인간은 근데 자기의 죽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죽음은 왜냐면 인간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죽은 놈은 죽은 걸 몰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죽는 게 한심한 게 지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섭죠. 지난번에 화장, 친구들 죽어서 화장하는 걸 가봤더니 컨베이어 시스템이 돼가지고 한 대 반이 나오죠. 한 대 반. 뼈가 한 대 반. 네. 한 대 반이 착착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가족들한테. 한국의 재벌들에 대한 그런 비난 여론도 많고, 근데 재벌 2, 3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에 대한 바람이랄지,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랄지 이런 게 뭐 있을까요? 지금 재벌 지금 다 2, 3세자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 이분들이 끝없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규제를 철폐하고 무슨 세제 혜택을 주고 무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거죠. 철폐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죽는 사람이 2,400명 정도예요. 2,400명 네. 1년에. 예, 이게 전쟁도 아닌데 네. 일개 연대 정도 규모가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되게 비계공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비계공은 또 추락사고, 추락, 폭발, 매몰, 압착, 중독, 질식, 또 이런 거예요. 비계공들은 한 300명 그중에 아, 270명이 죽어요. 근데 이 비계공들은 비계공들이 떨어져 죽는 거는 비계를 설치할 때 엉성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비계를 그 건물에다 고정시켜서 똑바로 박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이제 떨어져 죽는 거죠. 그리고 이 비계라는 건 일회용이거든요. 건물 끝나면 다 철거해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 비계를 설치하는 것은 다 하청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청업자나 재하청, 3차청 그 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데려다 이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비계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안 먹어요. 내년에도 또 2,400명 또 죽어야 돼요. 지금대로 하면은. 근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이제 재벌들은 이제
대기업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청을 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사사고가 나면은 사망사고가 나면은 기업주들은 원청업자들도 처벌을 받는데 되게 판례를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요. 500만 원 정도. 사망 시에 그런 거. 네, 사망 시에.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 규정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냥 위로금 주는 거예요, 위로금. 위로금은 뭐,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많이 주면 많이 주고, 봉투에 넣어도. 근데 이런 문제를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기업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친기업적인 거예요. 오히려 기업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네. 기업하기 좋은, 2,400명 죽는 걸 방치해야만 이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재벌 2, 3세들은 이런 인식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고 있겠죠. 아니, 알아도 자기네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하청업자의 책임이니까는. 그러니까 이 반기업 정서가 자꾸만 생기는 이런 데서. 이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꾸만 국민들한테 언론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국민이 반기업 정서를 갖게 되는 원인을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돼, 조금씩. 나는 그런 걸 당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리고, 북한을 어떻게, 북한 정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또 앞으로 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목표로 나가야 하느냐. 결국은 이제 핵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한쪽에서는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데서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좀 나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글쎄, 통일을 너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적대 행위를 안 하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남북 간에 이제 좀 교역이 시작이 되고, 교류가 시작이 되고, 그런 단계를 좀 오래 지나면은 또 신뢰가 형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걸 갑자기 무슨 판문점에서 뭐 만나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고 통일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게, 그 전쟁은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거든요. 그것은 그 전쟁의 전투 방식은 멸절주의예요. 멸절주의라는 것은 어떤 전투 목적을 달성하면은 전투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씨를 말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씨를 말릴 때까지. 씨를 말리는 진짜 주민까지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민간인들끼리 또 좌익으로 나눠서 학살하는 것이죠. 국군은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주민을 엄청 학살했어요, 국군이. 인민군은 또 내려와서 이 남쪽 민간인을 또 엄청 학살하고, 쳐들어가면 평양 군이 쳐들어가면 교도소에 있던 사람 다 죽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민간인과 민간인들끼리 죽인 거예요. 민간인과 네, 그러면 엄청 죽였어요. 우리나라 농촌 사회가 재래적인 농촌 사회 있잖아요. 조선의 농촌 사회. 거기에 뭐 인의 예지가 작동이 되고, 윤리가 작동이 돼가지고 아주 화목한 공동체였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6.25 전쟁이 입증된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징후와 적대감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폭발이 안 했을 뿐이지. 6.25 이전에 이미. 그렇죠. 6.25 전에 조선 그 수백 년 동안. 아, 그래서 그게 이제 6.25 때 체제가 바뀌니까 터져 나와가지고 좌우기 막 싸운 거 아니에요. 서로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만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무슨 평화라든지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질서, 화목성, 백이 민족. 네, 화목, 농경사회의 아름다움. 물론 그런 게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도 참 거대한 허구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얘기가 저 박명림 교수가 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박명림. 전쟁 연구하는 학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정말 괴로운 문제죠. 통일을 우리가 말할 때. 근데 7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그때 싸우던 싸움을 또 싸우는 거야. 나는 지금 남한 사회도 해방 공간의 그 좌우 대결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별로 진화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 이념 싸움 하는 걸 보면은 그 해방 공간에서 싸우던 싸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데자뷰 같은 느낌이 있죠.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상당히 그 소설가랄지 이런 그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이런 젊은이들 소설 지망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현실에 입각한 글을 써야 되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현실에 있다. 현실, 사실의 뿌리를 두고 현실의 인간의 일상성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일 밥 먹고 뭐 이런 거리의 풍경을 갖는 의미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이를 먹으니까 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책이요? 책은 책보다는 이 사람이나 사물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싶어요. 그리고 인간은 책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책에서 배운 자들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책에서 배우면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물을 통해서 배우고 사건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사태를 통해서는 정말 큰 거를 배울 수가 있죠. 세월호 같은 사태, 큰 트럭 사고 같은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꼭 그 책을 들여다봐야만 배워지는 게 아니죠. 책을 보면 글자를 보면 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책을 통해서 배운 자들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굼뜨게 되는 거예요. 굼뜨게. 직접 반응은 못하고 굼뜨게 되는 것이죠. 정부 고위 관리들도 공부 잘하는 관리들이 책에서 본 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을 때는 정말 답답해요. 책에도 이렇게 본 대로. 젊은이들도 이렇게 책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현실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가님은 어떤 책을 주로 보시나요? 나는 난 사실에 근거한 책들을 못 읽어요. 네. 사실에 근거한 책들은 기록, 보고서, 다큐멘트, 논문, 역사 그런 것들이죠. 네. 이 현실에 바탕에서 쓴 글들을 주로 보죠. 그리고 소설이나 시는 그것들은 나올 때마다 보는 게 아니고 연말쯤 돼서 올해 뭐 중요한 게 뭐가 나왔나 그것도 한꺼번에 몰아서 봐요. 나올 때마다 보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네. 김은 작가님의 필력이 상당히 이제 어떤 문장과의 경지에 이르셨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어휘의 구사력이랄지 이러한 눈치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하면은 그런 달인의 경지랄까 혹은 연금술사의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남이 어떻게 말하건 간에 나로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네. 나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우선 자기 자신에게 딱 그 간절한 것들을 쓰면 돼요.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쓰는 것이지 어떤 보편적 진리를 내가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신문에 칼럼 같은 걸 쓰는 걸 봐도 그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칼럼을 쓰잖아요. 자기 주장을 네. 말하잖아요. 그와 반대로 써도 훌륭한 글이 돼요. 우리나라 신문들이 자기 글을 네. 그 반대로 써도 또 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당당한 논리를 세울 수가 있죠. 근데 그 글을 가지고 자기가 또 보편적 진리를 말한다는 허영심을 가지면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설은 그 신문이 속한 회사의 당파성을 말하는 거예요. 100% 그렇죠, 100%.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게 나는 A라는 신문사의 기관지 같아요. 기관. 그 신문사의 기관지. 선전 매체예요, 선전 매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간절한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뭐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퇴고를 많이 하십니까? 퇴고를 되게 이렇게 잘 써지는 글은 퇴고할 필요가 없어요. 글을 가지고 그냥 낑낑 매고 이렇게 힘들게 쓰는 거는 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벌써 이렇게 뭔가 어긋나 있다는 게 처음부터. 처음에 이렇게 쫙 나오면은 퇴고할 필요가 없죠. 글을 써놓으면 나는 되게 들여다보질 않아요. 지겨워서 그냥 내 깔로 둬버리죠. 글을 쓰시면서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상당히 그런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극한 상황 아니에요. 좀 극한 작업. 수다를 떨지 안 하겠다는 게 내 원칙이에요. 수다를 떨지 떨지 말고 문장을 줄이고 그리고 문장 안에 전압이 있어요. 전압. 볼티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읽는 사람이 이렇게 전기 오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게. 그런 것은 노력으로 되시는 그런 거예요? 것은 글을 자꾸 줄이면은
그 전압이 약간 발생해요. 아, 줄이면. 앞치가 너무 전압이 발생. 뭐 확실하게 뭐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앞으로 소설을 쓰신다면 어떤 내용의 소설을 대강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또 마지막 질문. 글쎄 나는 내가 앞으로 3편 정도를 더 쓰면 끝날 것 같아요. 소설을 단편 3개로 장편 3개로 내 생애를 끝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자연사를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불을 보듯이 빠는 거죠. 근데 그 3편을 어떻게 하느냐. 한 10년 걸리겠네요. 10년 전에 해야죠. 10년 전에 끝내야지. 10년 동안 보장이 안 되지. 그래서 뭐 우리 시대에 무슨 문제를 쓰고 싶어요. 나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시대. 이런 약육강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말이 서로 이렇게 엇물리지 않고 서로 겉돌잖아요, 말이. 그런 문제. 우리나라는 히어링이 안 돼. 사람이 히어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또 채팅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러니까 아무도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죠. 국회에서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은 거기에다 답변 안 하고 딴소리 해버리잖아요. 절대 문제의 본질에서 답변 안 해. 아주 기술적인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답변 안 해. 겁니다. 엉뚱하게 딴소리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문제 같은 거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그 말의 문제예요. 그 약육강식의 문제, 언어의 문제, 언어의 타락, 약육강식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